2월 3일 한국 시간으로 2월 3일 새벽에 유럽 주요 리그 이적 시장이 폐장이 됐습니다. 막판에 좀 이적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오늘 다뤄볼 건데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한번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특징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뭐죠? 예, 역대급 조용했고, 아, 예, 역대급 안 돌았다. 잔잔했죠. 예. 예. 아무리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용한 이적 시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예, 실제 뭐 BBC에서는 아예 단지 7명만 사이닝을 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조용한 이적 시장 데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건 이제 데드라인 기준인 거예요. 원래 데드라인이 가장 바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가 뭐 움직인 거는 10명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그 아스날로 떠난 이제 에반 모니 같은 경우는 무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군 계약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토트넘이 영입한 제임스 윌슨, 뭐 아스날과 경쟁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근데 속내를 알고 보면 아스날은 입단 테스트 해라. 토트넘은 그냥 와라. 그래서 이제 어쨌건 선임대 후 완전 영입으로 이제 데려온 거죠. 그렇죠. 예, 이 두 명은 2군 계약이에요. 네. 1군 계약이 아니니까 1군으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적은 자케이긴 했는데 제레미 자케 같은 경우는 여름 이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이닝한 거는 총 7명밖에 없다. 그것도 7시까지 아무런 그게 없었다라고 해요. 예, 이런 적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잔잔하긴 했어요. 예. 네. 뭐 빅네임이 이적을 하기도 했지만 뭐 그렇게 막 시끄럽게 이적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난하게 이적도 하고 그랬던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름값도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페르난도 토레스의 그 예. 헬기 사건도 있었고, 아르샤빈의 택시 사건도 있었고. 수아레스 그리고 캐롤 뭐 맞물렸던 그런 사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조용했다. 근데 또 월드컵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가 이유를 조금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도록 하죠. 월드컵도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갈수록 지출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도 그렇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PSR 이슈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구단 자체가 애당초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죠. 애당초 제한적이었고 거기에 더해 다음 시즌부터는 더 강화된 SCR과 SSR 이게 도입된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단들이 큰돈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원래 겨울은 당장 해결책을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플랜에서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조금 영입하는 거다 보니까 패닉바이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구단의 전체적인 큰 계획 속에 있지 않았던 영입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애매해질 수도 있고 지금 급하다고 돈을 썼다가 나중에 피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케도 사실 여름 영입이니까.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요즘은 팀들도 선수 영입에 나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어떤 이적 시장을 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면은 빅6 중에서 맨시티랑 토트넘만 돈을 썼어요. 부상자가 많은 팀.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팀 상황도 안 좋고 급한 팀. 맨시티는 우승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너무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돈을 많이 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빅6 제외하고도 그렇게 많이 쓴 팀들은 있진 않죠. 그나마 이제 에스턴 빌라가 조금 우승 경쟁하고 있었다 보니까 좀 썼고, 그리고 본머스는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메뉴 비싸게 판 게 있으니까 세메뉴 비싸게 팔아서 그 돈 쓴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펠도 좀 많이 썼거든요. 크펠도 근데 크펠은 좀 꼬였어요. 크펠은 원래 마테타 팔아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마테타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마테타도 남고 스트란드라르센도 영입하고 그래서 지출이 좀 많아졌죠. 그렇죠. 원래 저기서 마테타가 팔렸으면 좀 줄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개입한 것도 있고 여름에 에제 판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는데 좀 꼬인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존슨 얘기도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존슨도 거의 이기고 웨스트햄도 위험하니까 돈을 쓴 거고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뭐 풀럼하고 썬더랜드는 유럽 대항전이 또 보이니까 돈을 쓴 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쓴 데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긴 해요. 네. 그나마 이제 뭐 울버햄튼은 아예 강등 확정이니까 뭐 그런 거고 여기는 거의 확정에 가까우니까 돈을 안 쓴 거고 번리도 강등에 거의 확정이니까 울버햄튼은 도리어 돈 엄청 벌었어요. 라르센 비싸게 라르센을 팔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리즈는 뭐 잔류는 안정권이니까 물론 공격수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뉴캐슬은 PSR 때문에 영입을 못한 거죠. 사실 에스턴 빌라도 쓰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 어쩌지. 예, 예.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갈 거 감안하고 쓴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꾸역꾸역 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못 가면은 그러면은 좀 후폭풍이 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상자가 많아서 에스턴 빌라가 그래서 급하게 선수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돈을 아예 안 쓴 팀도 이렇게 많을 정도로 굉장히 잔잔했다. PR마저도 잔잔했던 네. 어떤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뒤에 뭐 다른 리그들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어쨌건 간에 이적 시장을 이끄는 거는 프리미어 리그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그 프리미어 리그마저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BBC에서 이제 이적한 선수들 리스트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예,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적료 순위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세멘요가 가장 비싼 금액, 그리고 라르센이 2위,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3위, 크리스탈 팰리스, 갤러거가 4위, 오스카 봅이 5위, 게이가 6위인데 게이는 사실 계약 만료여서 이렇게 싼 거였고 그렇죠. 세멘요랑 게이 제외하고는 사실 빅네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적료 지출은 은근 셌던 네. 가치 대비 좀 비싸게 영입한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 겨울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러지에서 이제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겨울 이적 시장 등급별 순위인 건데 맨시티는 당연히 A가 나와야지. 게이랑 세메뇨가 둘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특히 게이를 싸게 산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이적료 지출만 놓고 보면은 예. 이 둘은 잘하고 있으니까 단지 종전에 잘하던 선수들이 지쳐서 지금 그렇죠. 허덕대는 게 문제긴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B에 에스턴 빌라랑 토트넘이랑 웨스트햄이랑 울버햄튼 이 팀들은 울버햄튼은 사실 판매를 잘해서 B예요. 울버햄튼은 그러니까 라르센을 진짜 비싸게 잘 팔았다. 대부분 평가가 사기쳤다. 약간 좀 이런 평가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스턴 빌라, 토트넘,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라도 한 팀들인 거죠. 네. 예, 영입이라도 한 팀들. 돈을 조금이라도 쓴 팀. 거기다가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 그래도 원금 회수했다. 이거에도 점수를 주긴 하더라고요. 단지 이제 필요한 영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 점이 있긴 했지만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본머스, 브라이턴, 리버풀, 노팅엄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있는 팀들은 첼시, 맨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시프리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독 잘 바꿨다예요. 감독도 이적 시장에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냥 넣은 거죠. 그냥 재미로. 상승세 올라가고 있다. 어허. 예, 그걸로 이제 C풀로 한 거고요. 네. 예, 아스날 C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그리고 뉴캐슬은 어쨌건 간에 이 팀이 PSR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 되는데 토날리를 지켜냈지만 토날리 막판 사과가 시끄러웠죠. 그렇죠. 예, 그 처음에 플래텐버그가 토날리 아스날 협상 중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뉴캐슬 전담 기자들이 그런 적 없는데 딱 해가지고 구라쟁이로 욕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토날리 에이전트가 아스날한테 역제안했다. 근데 아스날도 관심 없고 그리고 뉴캐슬도 팔 생각 없고 뭐 그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에이전트가 만들어낸 어떤 이적 사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는 아니었다. 그가 출처는 있었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토트넘 같은 경우 이번 이적 시장이 좀 미묘하죠. 예, 그러니까 뭐 갤러거 영입은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현 상황에서는 예, 필요했으니까. 예, 근데 어쨌건 토트넘은 좀 애매한 이적 시장을 보냈잖아요. 특히 그렇죠. 데드라인에 이제 뭔가 없었던 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윙 영입을 해야 되는 건 자명했잖아요. 심지어 프랭크 감독도 우리는 세메뇨 영입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했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입한 거라고는 데드라인에 결국 유망주인 제임스 윌슨을 임대로
그것도 선임대 후 영입 조건으로 데려온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보강을 결국은 하지 않은 건데, 이런 가운데 로메로가 매우 의미심장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예, 어제 모든 팀 동료들이 정말 훌륭한 활약을 해줬다.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출전 가능한 선수가 11명 뿐이었기에 팀을 돕고 싶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다. 우리는 계속 책임감을 갖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로 뭉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예, 이게 제가 10시에 이제 캡처를 한 거거든요. 네. 10시에 17시간 전이면은 한국 시간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였으면은 이적 시장이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절묘하죠. 4시까지였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현지 쪽에서 이거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죠. 예, 로메로가 또 이제 구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영입 안 한 거에 대한. 예,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구단 보수진들이 하는 게 없다. 네. 그리고 영입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도 표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법은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토트넘 영입 보면은 예, 너무 18살 선수들만 모아서 영입하는 경향성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아치 그레이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레이, 베리발 다 18살 때 영입했고, 양민혁도 18살 때 영입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시코비치는 물론 16살 때 영입한 거지만 18살에 이제 팀에 온 거고, 왜냐면은 18살 때부터 저게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마티스텔도 18살 때 이제 임대로 먼저 데려오고 완전 영입 옵션으로 해가지고 19살 때 완전 영입이 된 거기도 하고, 예, 이번에 이제 윌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야망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어린 선수들로만 미래만 보고 만드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SNS 게시글이 좀 논란이 된 이유는 저 말 때문인 거죠? 수치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였죠. 그러면서 선수들만, 그러니까 선수가 단 11명이었고 선수들이 훌륭한 활약을 해줬고, 그러니까 구단 보드진들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토트넘 이적설이 이제 이적 시장 한 3시간 전쯤부터 뭐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윌슨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토트넘 ITK들이 막 온갖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뭐 그냥 폴 오키프 같은 경우는 랑게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표현도 하고, 네. 유줄리스라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뭐 ITK들 보면은 막 랑게 이미 퇴근했다더라. 이적 시장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막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아하. 예, 그래서 랑게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진짜 필요한 포지션은 영입을 못했기 때문에 좀 욕을 들을 상황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디스그레이스는 이제 그 드록바 바르셀로나전 때 유명해졌죠. F 디스그레이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뭐 토트넘의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죠. 네. 예. 물론 뭐 11명밖에 뛸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짓말이긴 한데, 예, 벤치에 3명 있었으니까 14명 뛸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예. 현재 부상자가 무려 12명입니다. 예, 로메로, 판더벤, 스펜스. 로메로도 부상 때문에 교체 아웃된 거잖아요. 네. 단소, 포로, 클루세스키, 메디슨, 쿠두스, 히샬리송, 벤탄쿠르, 그리고 벤 데이비스, 그리고 베리발까지. 거기다가 솔랑키도 아직 90분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래요.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프랭크 감독도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70%, 80%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4골이나 넣는 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니다고, 저는 그러면서도 뛰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한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호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이 부상자 명단 보면 전문 센터백이 드라구신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저 드라구시는 전문 센터백 아니에요. 그냥 그레이랑 팔리냐가 나요. 아, 그쵸. 예, 드라구시는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냥 명목상으로만 그냥 전문 센터백이지 사실상 없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해서 쟤는. 예, 지금 모든 포지션이 좀 빵꾸가 난 상황에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건 그럼에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세리아, 그 다음이 리그왕, 그 다음이 분데스리가, 그 다음이 라리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챔피언십 순서인 건데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 지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쓴 금액만.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넷 스펜딩. 이 수익과 지출의 어떤 차익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네. 그걸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뭐 프리미어 리그가 1위고요. 아, 뭐 워낙 많이 쓰고 많이 파니까. 2위가 MLS입니다. 어. 예. 특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예. 인터 마이애미. 아. 예, 인터 마이애미가 그 중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위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4위가 사우디 프로리그. 네. 예, 그리고 이제 5위가 세리아. 그러니까 세리아가 2위로 돼 있긴 하지만은 순 지출로는 다른 리그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이런 순서로 갑니다. 예, 라리가가 확실히 하드캡으로 샐러리 캡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적 시장에서 요새 힘을 못 쓰죠. 아무래도 이게 그가 영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예, 샐러리 캡이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근데 MLS가 2위인 거는 그 시즌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한데 그것과 별개로 MLS가 확실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1위와 2위 차이가 어마어마한 게 여름과 비교하면 아니에요. 여름은 빅5 리그, 그러니까 5대 리그에서 네 팀 4개 다 합쳐도 피해를 못 따라갑니다. 피해를 못 따라가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이 차이가 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냥 다 안 쓰는 추세인 거고 예. 이제 겨울 되면 PL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아, 여름 되면? 그럼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클럽별로 보면요. 예, 일단 뭐 지출이 가장 많았던 건 맨시티, 그 다음에 팰리스, 아릴랄. 오. 예, 이따 아릴랄 사태 얘기할 겁니다. 예. 아릴랄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 토트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밸런스로 보면은 아릴랄이 1위, 예. 벤제마. 판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그리고 맨시티, 팰리스도 잘 못 팔았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오스카보 팔아가지고 조금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오스카법으로 이제 그 게이를 메꿨죠. 플라멩구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파케타 영입. 아, 그렇죠. 그게 컸고 인터 마이애미가 5위입니다. 이야. 예. 많이 쓰긴 했네. 그러니까요. 마이애미도. 예. 그리고 이제 에스턴 빌라, 알 이티하드, 뭐 풀럼, 페네르바체. 네. 그리고 나폴리가 10위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10위에 있을 게 아니에요. 나폴리가 왜 이렇게 올라간 거냐면요. 네. 나폴리가 로렌초 루카를 임대로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영입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4천만 유로, 그게 이제 이 금액이 사실상 로렌초 루카 금액이거든요. 근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4천만 유로의 영입 옵션이 있는 임대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입하고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루카가 망했거든요. 나폴리에서. 예. 그런 게 있고요. 좀 똑똑하게 장사한 거네요. 나폴리는.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그러니까 다른 팀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적 시장에 활발하게 보낸 팀이 있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허. 예, 아틀레티코 그렇죠.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3명을 동시에 영입했죠. 네. 알레티는 뭐 팔기도 갤러거 비싸게 팔았고. 그렇죠. 그걸로 한 거예요. 갤러거 예. 비싸게 팔고 라스파도리 팔아가지고 그렇죠. 한 건데 이제 루크먼 영입은 뭐 대박 영입에 가깝고. 네. 예,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예, 로드리고 멘도사 급하게 데려왔고 중앙 미드필더 영입 필요하니까 워낙 중앙 미드필더 뎁스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 사운더스에서 오베드 바르가스를 데려왔습니다. 중원 보강에 집중을 한 거죠. 네. 예, 로드리고 데폴은 임대 복귀했다가 판매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이적 시장을 그래도 겨울에 막판에 뒤늦게라도 그러니까 안 되다가 판 게 있기 때문에 좀 돈을 쓸 수 있었던 라리가지만 원래는 2명 영입하려고 했던 게 이강인과 에데르송이었는데 다 안 되고 이렇게 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나름 활발한 잘 영입한 걸로 보여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래서 이렇게가 좀 탑5로 많이 불리더라고요. 네임으로 놓고 봤을 때. 네임만이 아니고 그가 가장 잘 영입한 케이스. 예, 그건 뭐 세메뇨, 게이아, 마레 뭐 당연하고 거고 루크먼은 좋은 선수니까. 네. 예, 그리고 뭐 가치 대비 싸게 영입한 편에 속한 거고요. 보여준 거 대비.
요 엔드릭은 가자마자 지금 잘해주고 있죠. 네. 예, 리옹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 거고 파케타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파케타도 사실 예전에 맨시티 더 비싸게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파케타는 이제 그 승부 조작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판 거 아니고 임대로 보낸 겁니다. 엔드릭. 그렇죠. 레알에서 못 뛰니까 일단은 보낸 거죠. 예. 네. 이렇게 유럽 이적 시장 좀 잔잔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선수들이 오고 가긴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